근데 제가 정말 억울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쪽에 있는 토지를 낙찰을 받았었는데 소사 3주택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이쪽이. 아니, 재개발 구역이구나. 네, 여기 소사역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이제 곧 되고 또 이쪽으로 봤을 땐 부천역과 그쵸.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러시죠. 보면은 다 이래요. 네, 엄청 낙후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6명인가 7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을 받았었는데 네. 지분으로 돼 있는 9분의 1을 낙찰을 받은 거예요. 9분의 1? 네, 9분의 1 지분을. 여기를 이제 9명이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딴 게 아니고 요 도를 요거 받았어요. 네, 이거를 받은 거예요. 요거. 네, 요거를 받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크기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입주권이 나오는 네. 그런 크기였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어쨌든 입주권은 한 명만 나와요. 하나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8명의 동의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8명은 살 사람도 없는 거야. 왜? 돈이 없어서. 근데 자기가 못 사니까 다른 사람도 굳이 좋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현금 정산 받겠다. 아. 그냥 안 팔고 배 아파서 그거는 못 견디겠다. 돈을 준다 그러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금 정산을 당했죠. 아. 그래도 이제 수익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수익에는 훨씬 못 미치죠. 아쉬웠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왜 근데 여기도 대지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도로로 기준해서 받아요. 아, 재개발은 도로로 네. 받고 지주택은 대지로 받고. 네. 아. 그렇습니다. 대지에 준해서 받는 거지 무조건 대지 가격으로 딱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게 위치가 어디 있냐 또 도로와 붙어 있냐 맹지냐 뭐 그런 거는 감정평가사가 다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어떤 이런 도로의 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내 지분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대지 가격으로 협의를 해서 팔 수가 있냐 아니면 상대방 지분을 내가 좀 부족하면은 가지고 와서 또 입주권을 받느냐 그 두 가지로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제가 조합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 서울은 9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여기 경기도는 60제곱미터예요.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는. 그래서 제가 그 도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받았던 어떤 그런 사례가 있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젊은 분 두 분이 그렇게 해서 한 뭐 3, 4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다른 걸 추가해가지고 입주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판 사람은 도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평당 얼마 정도에 매도를 했었냐. 제가 보상받은 건 평당 300만 원 조금 넘게 보상받았어요. 네. 근데 판 사람은 1,700 이상의 매도를 했더라고요. 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어떤 그 개념인지 아시겠죠? 꼭 나는 아파트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요 몇십 제곱미터가 너무 소중한데 그걸 이제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대지 가격보다 좀 더 쳐주더라도 내가 매입을 해야죠. 왜? 트리플 역세권에 아파트가 생기는데. 그러면 프리미엄은 대지 가격을 주고 사도 훨씬 크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토지만 사는 거예요. 이런 토지만. 그래서 20, 30% 정도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주거용 지분이라든지 토지 지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방 같은 곳, 뭐 논이라든지 뭐 임야라든지 또 뭐 분묘 있는 임야 그런 것들을 낙찰 받아서 빠르게 매도하고 또 제가 번 돈과 그렇게 투자 수익 났던 것들 다 이런 토지에 계속 묻어두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혀. 그러면 이제 수익이 제일 좋았던 건 어떤 게였어요? 제가 어떤 거예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4, 5년 전에 낙찰을 받았었던 물건이에요. 상계동이고요. 상계역과 한 570, 80m 정도 거리 위치에 있죠. 야, 진짜 끝에 있네요. 네, 끝에 있기는 한데 이쪽도 굉장히 낙후가 돼 있고요. 또 보시면은 거의 여기까지는 거의 평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오르막길. 근데 여기가 도로로 이제 지목은 대지인데 도로로 감정이 돼서 물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도로로 감정이 된 상태에서 제가 50%나 떨어진 상황에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잠깐, 감자가 얼마예요? 감정가가
제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2,600, 700만 원 정도의 감정이 됐었는데요. 감정가 2,600? 네, 그래서 제가 한 55% 해서 55%? 한 1,400만 원 조금 넘게 1,400만 원? 예, 낙찰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볼게요. 빌라들 어때요? 많이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쵸. 오래됐죠. 네. 근데 이런 게 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낙찰받은 땅은 여기거든요. 이게 도로로 감정이 된 거예요. 요거는 도로가 아니죠. 요 빌라와 같이 함께하는 부속 토지죠. 네, 출입구고. 그럼 요 빌라가 개발이 될 때 여기 안 될까요? 같이 되겠죠. 같이 될 수밖에 같이 없잖아요. 돼야겠죠. 같이 될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충분히 미래의 가치가 있겠다. 왜 임장을 갔는데 주변이 너무 낙후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한다고 우편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요. 또 서울에 90제곱미터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입주권이 나와요. 나오죠. 네,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한 50 몇 제곱미터예요. 네. 그러면은 조금 뭐 모자르네. 그렇죠. 그런데 제 수강생 분께서 네. 요쪽 부분에 또 땅을 가지고 있어요. 60제곱미터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둘이 55, 합치면 100이 좀 넘구나. 네, 괜찮죠. 그러면 누군가가 입주권을 받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대지 가격으로 팔아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팔았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요 상계 5동이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된 거죠. 네, 노원에서 유일하게 이쪽 지역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이제 신속통합기획 그 추진이들이 지금 약간 이제 나를 세우고 이렇게 좀 다투는 또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상관없죠. 어쨌든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50제곱미터 얼마야? 15평. 네. 이거를 아까 1,400만 원에 다시 받았으니까. 네, 평당 100만 원 정도인가요? 네,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는데. 50제곱이면 거의 한 15평 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지 가격이 평당 지금 1,700 이상이에요. 와. 네. 괜찮네요. 네, 괜찮죠. 괜찮네요. 그래서 저는 용쌤이 가진 어떤 토지의 그런 뭐 자산이 얼마냐. 어차피 순자산이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대출이 있는 거는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1년 지날 때마다 많이 올라있죠. 예전에 또 한 3년 전에 또 낙찰받았었던 안양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때 임장을 갔었을 때는 한 700~800만 원 정도였었어요. 네, 근데 몇 개월 전에 다시 임장을 가서 부동산 또 들려봤더니 평당 2천이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20 몇 프로에 낙찰 받았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도로로 감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20 몇 프로의 낙찰을 받고. 일반 주거용 부동산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확신과 믿음과 또 수익 냈던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믿고 계속 이런 토지를 투자를 하는 거죠. 지분 물건을 쓸 때는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근데 난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 사는 건데. 저는 소송을 또 되게 즐기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소사 3구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괜히 다른 8명이 뭐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입주권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지분 물건 낙찰 받잖아요. 우선은 다 공유자들과 연락을 취해요. 그런데 연락처나 뭐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법원에다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다 찾아줘요. 그럼 그 사람들 직접 만나러 가서 이거 도로고 또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또 대부분 상속 증여인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이거 어디다가 뭐 써먹지도 못하고 또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안 팔리니까 그건 제가 사주겠다. 그리고 저는 낙찰받은 사람인데 이 가격 정도에 낙찰받았다. 낙찰가에 제가 좀 사겠습니다. 하면 대부분 빨리 팔고 싶어서 서두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하나로 합쳐놓고 이제 입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네요. 묻어두네요. 땅에 묻어두는 거네요. 여기서 핵심은 그래 묻어놔서 언제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입찰을 할 때부터 정말 많이 낙후돼 있는 곳들을 들어가는 거지 강남처럼 개발 다 된 곳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25년 이상 된 곳들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연락들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곳 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있는
노후화된 곳에 많이 매입하시겠네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지방에서도 지하철이 다니는 곳들 주변이요. 그리고 부산에 제가 사구에 또 도로가 있었거든요. 사구. 네, 10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야, 최인영 쌤은 네. 그 어딜 가든 네. 내 땅을 발자를 못 지나가고 그렇죠. 사람들이. 와이프랑 항상 서울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자기야 저기 내 땅 있어. 내 도로야. 100만 원에 낙찰 받고 한 1년 몇 개월 만에 이제 92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100만 원에 받았던 네, 거를 1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몇 프로야 이게? 이거는 이제 9.2배, 3배 정도 되잖아요. 와. 네. 그런데 제가 정말 며칠 전에 충격받았어요. 왜요? 제가 부산에 있는 초량동에 초량동. 부산역 근처에 있는 네. 땅을 예전에 또 낙찰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기존에 있는 공유자분이 계세요. 공유자분이.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면서 아주머니신데 이야기 나누니까 이분도 이런 도로 투자를 되게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그동안. 네. 그런데 자기는 팔 마음이 없다고 계속 기다릴 거라고 가져갈 거라고 이런 땅들에 대한 가치를 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광주 지역 쪽에 요분도 지역주택조합에 한 번 또 판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아서 800 얼마에 낙찰받았는데 얼마에 매도했을까요? 몇 평이에요? 거기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역주택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입주권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800만 원이면은 네. 2배에 받았을 거고 1,600만 원에 네. 곱하기 5 하면 네. 한 8천만 원? 그렇죠. 맞죠? 네, 근데 2억 4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원에 샀던 걸 2억 4천에 매도했다고? 그렇죠. 통화 녹음 목록까지 있어요. 와. 네. 그러면서 그분도 자기랑 그냥 계속 같이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모르는 다른 세 분이 같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입주권 받으려고 할 때 누구는 뭐 안 받네 뭐 이렇게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계속 하나하나씩 매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면서 거의 실패하는 그 일이 없잖아요. 주식도 우량 주식 장기간 보유하면 수익을 얻는다고 그쵸, 누구든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무 뭐 산꼭대기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씨를 뿌려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제 지인분들은 또 자녀가 이제 나중에 이제 크면은 이제 그런 거에 어떤 혜택을 받게끔 하려고 자녀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가 받아서 자녀한테 증여하기도 하고 이런 투자 방법. 그 이분은 뭐 50이 넘으셔가지고 이걸 뭐 10년, 20년 기다리기엔 좀 애매해. 그럼 자녀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가서 이제 네. 거기 세워놓고 사진 찍는 거지. 거기 서봐. 네. 사진 딱 찍으면은 여기서 왜 찍어? 그러면은 거기가 네 땅이야. 네. 이 도로가 네 거야. 네. 되는 거네요. 내 세대에는 또 개발이 안 되더라도 내 그 다음 세대 때 뭔가 개발이 돼서 자녀들이 어떤 혜택을 입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뿌듯해요. 저는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로 태어나서 네. 살아왔었었는데 자식한테는 그런 가난의 대물림을 하면 안 되죠.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